도대체 구씨성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틀 동안 고민한 저는 마침내 행운을 가져다줄 구씨를 찾아냈어요. 그게 누구냐? 안녕하세요, 동캣플렉스의 동캣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지역의 여행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서울 한복판에서 굉장히 힙하고 세련되고 트렌드에 민감한 힙스터들을 위한 성지로 가보겠습니다. 강남? 땡. 서촌? 아니고. 성수동? 거기도 아니고.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들의 원픽이자 서울의 중심, 젊음의 상징, 넘치는 에너지가 가득한 홍대로 갔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 사촌이 한국에 놀러온 적이 있었어요. 즉 미국으로 이민 간 제 고모의 아들인데요. 부산부터 시작해서 서울까지 2주간의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 저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 여행하면서 어디가 제일 재밌었어? 첫 번째는 부산 롯데 베이스볼, 두 번째는 홍대. 홍대 진짜 멋있어. 오, 리얼리? 한국인의 피가 흐르지만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미국인 사촌, 그리고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긴 했지만 굉장히 더듬거리는 저와의 대화, 그래도 의사소통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은 제 미국인 사촌이 한국 여행에서 가장 좋았다는 곳들을 포함해서 트렌디한 호텔부터 수많은 놀거리와 맛집까지 홍대의 힙플레이스를 싹 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힙플레이스 호텔부터 들러볼게요. 제가 간 곳은 홍대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 개인적인 생각으론 국내 오토그래프 컬렉션 호텔 중에서 브랜드의 특징을 가장 잘 살린 곳이 바로 여기 라이즈 호텔이에요. 이 호텔의 첫 번째 장점은 디자인. 건물의 외관부터 굉장히 모던하고 벽화들도 근사하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주차 공간. 주차지역 홍대치고 굉장히 널찍한 공간이 지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장점은 젊은 감각.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올라가면 꼰대들은 적응하기 어려운 알록달록 인테리어에 호텔 직원들 복장도 무려 청청 패션. 간단하게 체크인 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네 번째 장점, 건물의 개성 있는 구성이에요. 노출 콘크리트 형태의 복도를 들어가면 방 역시 노출 콘크리트 벽면. 아니 이거 건물을 왜 짓다 말았어? 예전에 어르신들 이해하지 못했다는 바로 그 건축 스타일, 여전히 호불호는 많이 갈리는데 전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섯 번째 장점, 넓은 공간 때문이에요. 벽에는 커다란 거울, 그 옆으로 길게 뻗은 욕실이 널찍한데 침실에서도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구조. 이 객실은 기본 객실보다 한 단계 높은 에디터룸인데 비데가 딸린 변기칸과 샤워칸도 공간이 충분하고 TV와 킹사이즈 침대가 놓여있는 침실 역시 꽤나 넓은 편이죠. 안쪽에 놓여있는 소파랑 테이블도 여유롭습니다. 마지막으로 힙플레이스로서 가장 중요한 여섯 번째 장점, 평범함을 거부하는 깨알같은 구성이에요. 먼저 욕실의 타일. 어렸을 때 아파트 복도에 있었던 테라조 패턴의 바닥, 이런 데서 팽이 치기 참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옷장에 있는 샤워 가운, 색깔부터 디자인까지 특별하고 보돌보돌 감촉도 좋았어요. 슬리퍼 역시 쪼리 형태의 다회용 슬리퍼, 빈티지한 모양의 블루투스 스피커, 그리고 냉장고에 들어있던 물까지. 모르네, 평범해 보이는데. 사이즈가 거의 박격포. 들고 마시는 건 불가능하고 무조건 컵에 따라서 마셔야 되겠죠. 거기다 웰컴 기프트 역시 평범함을 거부하는데 간식 팥꽃, 그 옆엔 공기놀이 세트, 건빵이랑 마스크팩까지. 신박한 거 좋아하는 분들에겐 최적의 장소. 마지막으로 대망의 뷰를 보면 복잡한 홍대 골목과 건물들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 그럼 객실료는 얼마였는데? 제가 갔을 땐 할인가로 17만 7천원. 지금은 객실료가 많이 올랐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가격에 딜이 있으면 제가 인스타 통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멀리 보이는 홍대 골목이 당장 저에게 달려오라고 소리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해야 할 건 밥을 먹어야죠. 바로 두 번째 힙플레이스, 인도커리 식당 아마로 갔어요. 라이즈 호텔에서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곳에 있는 식당인데 제가 꽤나 자주 들리는 곳이에요. 가게 분위기부터 인도에 온 것 같은 현지 느낌이 물씬. 굉장히 빡센 인도 여행을 서울에서 아주 잠깐 만날 수 있는데 이 식당의 커다란 장점은 카레도 먹고 싶고 탄두리 치킨도 먹고 싶은데. 밥도 먹고 싶고 난도 먹고 싶다. 이렇게 모든 게 다 먹고 싶을 때 런치 세트로 준비되어 있는 탄두리 치킨 앤 커리 세트를 주문하면 커리랑 치킨, 밥이랑 난까지 싹 다 먹을 수 있어요. 저같이 양이 좀 되는 분들에겐 딱이죠. 할라피뇨, 피클, 치킨을 찍어 먹을 수 있는 소스랑 세트에 포함된 음료, 난이랑 강황밥, 탄두리 치킨에 커리까지. 이게 1인분. 굉장히 푸짐하죠. 치킨은 철판 위에 나오기 때문에 아주 따뜻하게 먹을 수 있고 커리 역시 1인용 화로 위에 올려져 있어서 따뜻한 식사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무엇보다 난의 사이즈가 거의 손바닥 3개 크기. 카레만 떠먹어도 맛있고 탄두리 치킨만 먹어도 맛있고 난을 커리에 찍어 먹어도 맛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전에 제가 명동에서 들렀던 할랄 요리 전문점 구루카가 아주 조금 더 맛있지만 탄두리 치킨만큼은 여기 아마가 더 괜찮은 편. 힙플레이스 간다면서 사촌이 추천한 장소가 어딘데? 바로 세 번째 힙플레이스로 가려고 하는데 비가 오네.
때문에.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호텔로 돌아가서 우산을 빌렸습니다. 라이즈 호텔은 1층 컨시어지에서 투숙객한테 우산 대여를 해줘요. 객실 호수와 이름을 적고 나면 렌트 후 사용하고 나서 반납하는 시스템. 그렇게 우산까지 빌려서 제 사촌이 추천한 장소 세 번째 힙플레이스로 향했습니다. 짱오라씨 짱 재밌어. 짱오라씨? 그게 뭐야? 오라씨 I spent 3 hours. 대체 오락씨가 뭐냐? 홍대 골목에 자리 잡은 짱 오락실이에요. 제 사촌은 길거리에 이렇게 큰 오락실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다고 해요. 여기서 3시간 넘게 보냈다는 믿어지지 않는 얘기. 하지만 초딩 때부터 매일같이 이런 오락실을 들락날락 거렸던 저는 여길 도저히 핫플레이스로 인정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홍대의 네 번째 힙플레이스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짱 오락실 건너편에 있는 히읗 디귿 카페예요. 일명 홍대 카페라고 불리는 곳인데 그 규모가 엄청나요. 한 3층쯤 돼? 아니요. 4층? 그것도 아니고 5층? 그걸 뛰어넘는 무려 8층짜리 카페 건물. 작년까진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던 곳인데 제가 갔을 땐 무료 입장 가능. 이 카페는 이용법이 좀 특이한데요. 먼저 엘리베이터 타고 8층으로 간 다음에 음료 주문, 그 다음에 한 층씩 내려오면서 구경을 할 수 있는 갤러리 형태의 카페예요. 저 역시 8층에서 아이스티 한 잔 주문했고 먼저 옥상 루프탑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에 앉으면 홍대의 정경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곳. 탁 트이는 시야를 보면서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난 다음 7층으로 내려가면 사방으로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눈으로 감상하면서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여기서 6층으로 한층 더 내려가면 이제 귀로 즐기는 음악이 나타나요. 맥킨토시 앰프랑 패러다임 스피커. 아주 특별한 사운드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이 밤 끝나네 안디뿌르 당신의 짱 가까이 보낼게요. 바로 옆에서 누군가 노래를 불러주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거 집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치스러운 상상을 하면서 5층으로 내려가면 갤러리 카페가 나와요. 심지어 아래로 한층 더 내려가면 자연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4층의 스톤밸리 공간에선 석부작의 물소리가 흘러나오고 3층의 플랜트 공간에 다양한 식물들도 있는데 식물의 관리 상태는 약간 아쉬운 편. 그래도 옥상부터 3층까지 다양한 느낌을 즐길 수 있는 카페. 입장료 15,000원 내고 들어오기엔 애매하지만 지금처럼 무료로 들어갈 수 있다면 꽤나 개꿀이죠.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장소 한 군데를 만났으니까 다음 장소는 다시 한번 제 미국인 사촌의 선택을 따라가 볼게요. 포츠머신 진짜 재밌었어. 제 사촌이 추천한 5번째 힙플레이스. 운세 자판기. 누군가 성의 없이 인쇄해둔 종이를 랜덤하게 뽑는 건데 외국인에겐 굉장히 신기했나봐요. 전 원래도 운세 자체를 믿지 않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사람이지만 오늘은 기왕 들렀으니까 한번 뽑아봤습니다. 1,000원 내고 엽정 교환한 다음에 기계에 넣고 가볍게 돌려준 다음 망치로 툭 그렇게 운세를 뽑긴 했지만 저는 워낙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사람이니까 이런 거엔 1도 영향을 받지 않는. 이게 뭐야? 나한테 행운을 가져다줄 성씨가 있네. 그중에 가장 앞에 적혀있는 구씨. 내 주변에 구씨 누구 있더라? 분명히 이런 거 안 믿지만 갑자기 구씨에 꽂히네. 그렇게 제가 아는 구씨를 생각하면서 다시 호텔로 돌아와서 6번째 힙플레이스 커피 한 잔 주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라이즈 호텔은 굉장히 힙하고 핫한 호텔인 만큼 1층에 유명한 블루보틀 커피가 있어요. 제가 이제까지 퍼센트 커피, 카멜 커피, 하프 커피 유명하다는 카페들을 보여드렸는데 여기 블루보틀 커피는 처음 소개해드리죠. 전 바로 놀라 한 잔 주문했습니다. 놀라는 뉴 올리언스 아이스 커피의 애칭인데 콜드브루에 우유를 섞은 시그니처 메뉴. 방으로 가지고 올라와서 한 잔 마셔봤어요. 과연 맛은? 굉장히 고소하고 살짝 달짝지근한 라떼. 개인적으로 전에 먹었던 커피들과 비교하면 하프 커피는 너무 달아서 취향에 맞지 않았고 나머지 세 곳 중엔 카멜 커피가 조금 더 맛있긴 했는데 그 차이가 크진 않아요. 만약 이 카페들이 한 줄로 쭉 늘어서 있으면 전 맛이랑 상관없이 매장이 여유롭고 더 분위기 좋은 곳으로 갈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호텔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으니까 여기가 가장 분위기 좋은 카페. 거기다 간식도 같이 먹을 수 있었어요. 호텔에서 웰컴 선물로 주신 건빵. 누군간 군대의 악몽이 떠올라서 싫어하지만 이제는 세련되게 시럽도 발라져 있고 별사탕도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요. 그렇게 블루보틀 커피에 잘 어울리는 세련된 건빵까지 먹고 나니까 뭔가 나도 홍대 힙스터가 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에 취하는데 마스크팩이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네. 손님, 피부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이시는데 저 한번 이용해 보시죠. 제 피부도 가끔은 선물을 좀 받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에 바로 가운 입고 얼굴에 마스크팩 부착했는데요. 잠시 후 피부가 따끈거리기 시작. 마스크팩 떼고 거울을 보니까 벌겋게 일어났네. 피부에 안 하던지 갑자기 하면 트러블만 선사한다는 진리를 깨닫고 전 제 사촌이 추천한 장소로 밥 먹으러 갔습니다. 홍대 see you amazing. 추천받은 8번째 힙플레이스는 바로 편의점. 아니 미국인의 시선 왜 이래?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오사카 갔을 때 편의점 음식 많이 먹었으니까 제 사촌이 추천한 CU 홍대 상상점으로 가봤어요. 근데 솔직히 여긴 좀 특이한 점이 있긴 해요. 다름 아닌 엄청난 종류의 라면들 그리고 컵라면 모양의 테이블까지 제가 보기에도 약간 신박하니까 외국인 보기엔 굉장히 특별했겠죠. 하지만 전 홍대까지 와서 매일 먹는 라면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홍대 찐맛집 9번째
번째 힙플레이스로 갔습니다. 바로 식스티즈. 몇 년 전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렸던 햄버거 가게. 테이블 5개 정도의 조그만 식당인데 데코레이션은 그야말로 아메리칸 스타일. 빅보이 캐릭터부터 엘비스 프레슬리까지 반겨주는 곳이에요. 전 가장 기본적인 메뉴 치즈버거 세트 하나를 포장 주문해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콜라, 햄버거, 감자튀김. 미국인들은 라면만큼 자주 먹는 음식. 그리고 이제는 위아더 월드. 저 역시 미국인 사촌만큼 엄청나게 자주 먹지만 여기 식스티즈의 햄버거는 꽤나 특별해요. 왜냐? 가성비가 미쳤으니까. 수제 치즈버거의 가격이 단품 4,300원, 세트는 6,900원. 치즈, 양상추, 양파, 토마토까지 재료도 신선하고 무엇보다 패티의 맛이 아주 좋아요. 기름지거나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깔끔한 고기 맛에 약간의 불맛도 섞여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싸니까 감자튀김은 맛 없겠지. 그렇지 않아요. 감자튀김 맛이 맥도날드랑 굉장히 비슷한데 조금 덜 짜고 감자의 식감은 살짝 더 도톰해요. 정말 이 돈 내고 먹기에 너무나 혜자스러운 식당. 제가 엄청나게 추천하는 홍대에 숨겨진 핫플이에요. 뭐야, 뒷광고라도 받았어?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돈캐플렉스엔 뒷광고 전혀 없습니다. 특별한 가성비를 자랑하는 수제버거 가게니까 구독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햄버거까지 먹고 난 다음 디저트 타임. 호텔에서 받은 팥꽃 그리고 아까 CU에 갔을 때 발견한 보물 같은 맥주예요. 일명 부드바이저 부드바. 저에겐 좀 사연이 있는 맥주인데요. 예전에 제가 유럽에 여행 갔을 때 독일에서 체코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Are you going to Praha? Yes, I'm going to Praha. Me too. I go there to buy Budweiser. Not American Budweiser. 체코 Budweiser. 버드와이저 아니고 부드바이저라고 엄청나게 강조해줬던 독일 사람, 즉 미국 맥주 버드와이저와 표기가 같은 체코 맥주 부드바이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부드바이저가 원조예요. 1800년대 미국으로 건너간 독일 사람 엔호이저가 체코의 부드바이저 맥주를 생각하면서 만든 놈이 바로 버드와이저. 그러니까 이 부드바이저가 원조 맞겠죠. 무려 맥주로 유명한 독일에서 이걸 사기 위해 국경을 건너는 사람까지 만난 적 있는 건데, 그런 맛은 버드와이저보다 청량감은 덜하지만 미량은 살짝 더 강한 편. 비록 프라하 까르교의 야경을 볼 수는 없지만 부드러운 풍미의 맥주와 함께 홍대의 밤을 즐겼고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저는 아까 운수에 나왔던 구씨, 도대체 내 주변에 구씨가 누가 있었더라 계속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고 조식 먹으러 갔어요. 조식은 4층에 있는 식당 차르에서 진행 중이었는데요. 역시나 노출 콘크리트 인테리어에 최대한 예쁘고 힙한 데코레이션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솔직히 조식당 퀄리티는 살짝 아쉬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뷔페에 올 때마다 모든 음식을 먹어보고 가장 맛있는 것들로 마지막 한 접시를 먹는데요. 이날의 마지막 접시는 삼색 경단, 호박 샐러드, 연어랑 호밀빵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맛은 그냥 머릿속에 떠올리는 딱 그만큼의 맛. 물론 아주 맛있는 게 하나 있긴 했는데 그건 바로 커피. 그러니까 홍대 라이즈 호텔 가시는 분들 조식은 가뿐하게 패스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수영장이랑 다른 놀거리는 없어? 비록 수영장은 없지만 홍대 거리를 보면서 운동할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는 잘 갖춰져 있고 짱오락실까지 갈 필요 없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레트로 오락기도 있고 무엇보다 웰컴 기프트로 받은 공기놀이가 있었죠. 제가 한때 우리 방 공기놀이 남자부 랭킹에 들었을 정도의 실력을 자랑하는데 비록 은퇴한 지 20년 넘게 지났지만 손 좀 풀어볼게요. 먼저 가장 쉬운 1단, 그리고 적당히 흩뿌리는 게 중요한 2단, 힘 조절이 중요한 3단, 내려놨다가 다시 잡아쥐는 악력이 중요한 4단, 마지막으로 손목의 스냅이 중요한 꺾기까지. 사촌이 한국에 왔을 때 이 공기놀이의 재미를 알려줬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제 사촌이 가장 재밌었다고 강력 추천했던 홍대 힙플레이스의 10번째 코스로 향했습니다. 홍대에서 제일 재밌었던 건 돈루가. 돈루거? 그게 도대체 뭐야? 다름 아닌 스티커 사진. 특이한 점은 항공샷, 일명 부감샷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점.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천장에 달린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카메라가 어디 달렸건 스티커 사진관 저는 전혀 핫해 보이지 않았지만 저도 열심히 포즈 좀 취해보긴 했어요. 물론 얼굴보다 손가락이 훨씬 더 잘 보인다는 게 함정. 도대체 사촌이 꼽은 힙플레이스, 여러가지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지만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제 사촌이 한국에 방문한 건 초등학생 때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한국에 온 거야? 그게 너무 먹고 싶었어. 한국 미숫가루. 미숫가루? 미숫가루. 어렸을 때 그랜파 나한테 타줬던 미숫가루. 초등학교 때 한국에 놀러 왔을 때 할아버지가 타주셨던 미숫가루 맛을 잊을 수 없었다는 제 사촌. 그에게 한국은 수십 년 전에 멈춰있는 곳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스티커 사진도, 오락실도, 라면을 파는 편의점도 아주 특별하게 다가왔겠죠. 똑같은 경험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다가올 수 있어요. 저에겐 이번에 만난 운수뽑기가 그랬습니다. 도대체 구씨성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틀 동안 고민한 저는 마침내 행운을 가져다줄 구씨를 찾아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매주 금요일마다 절 만나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원래 운세라는 게 그렇습니다. 해석이 중요하죠. 2024년도 벌써 5월. 지금까지 여러분이 주시는 행운을 제가 많이 받아왔으니까 남은 한 해는 돈캐플렉스 채널이 드리는 행운만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